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썰방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사연 편지가 하나 도착했네요.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널을 즐겨보는 애청자 중 한 명이었는데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는 날도 찾아오네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까지 참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저희 부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 모두 초등학생으로 아직까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일상을 보내야 하는 나이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 다른 아이들처럼 졸졸 쫓아다니며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 모두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더더욱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줄 수가 없었죠.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편과 제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도 사용했었고 유치원 때까지는 종일반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쌍둥이다 보니 서로 의지가 되는 것인지 유치원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를 애타게 찾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게 되니 유치원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부모가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챙겨줘야 할 것들이 많았고 유치원 때처럼 종일반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참 난감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챙겨주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를 무작정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도 양가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 고민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너무 멀리 살고 계셔서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고 친정 부모님은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데다가 까불거리는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다 보니 도저히 감당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가정교사 한 분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고 부모가 옆에 붙어있지 않아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정이 되자마자 가정교사를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꽤 괜찮은 가정교사 한 분이 일하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학부모 한 명이 평가가 좋은 가정교사가 일하던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연락처를 아냐는 식의 글을 올려놓았고 커뮤니티 이용자가 댓글로 가정교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놓은 걸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확인하자마자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체 없이 그분에게 연락을 드려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다면 저희 쌍둥이들 가정교사로 모시고 싶은데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죄송해서 어쩌죠? 방금 다른 분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면접을 보기로 했거든요. 가정교사는 다른 곳에서 먼저 제의가 왔다면서 굉장히 난감해했어요. 저는 댓글이 올라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학부모들의 제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괜히 이분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못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가정교사를 설득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분은 고민이 되시는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더 마음이 애타서 최대한 조건을 맞춰주겠다면서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은 결국 마음을 돌려 저희 집으로 와주시기로 했어요. 덕분에 저는 큰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물론 저희 부부는 가정교사를 모시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아무리 평이 좋은 가정교사라고 해도 어떻게 부모가 남한테 자식을 맡기면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평이 좋은 분이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가정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정교사가 저희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잘 챙겨주는 모습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여전히 가정교사는 저희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너무 잘 챙겨주었어요. 저 또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월급도 올려주고 지방에서 아빠와 살고 있는 아이를 보고 오라면서 따로 휴가도 챙겨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학부모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가 동네 학부모들을 통해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죠. 그날은 제가 회사에 휴가를 냈던 날이었고 마침 학부모회의가 열린다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평소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아이들 친구 엄마 한 명이 슬며시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저희 집 가정교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연희 엄마도 집에 가정교사 한 명 두고 있다고 했지? 그 집 가정교사는 믿을 만한 사람인 거 맞아?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 가정교사는 왜 물어? 혹시 동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어머? 연희 엄마는 아직 그 소식 못 들었구나. 준범 엄마 얼마 전에 이혼하고 이사 갔잖아. 아니 글쎄 1년 전에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교사가 그 집 뒤통수를 쳤다는데 결국 빚을 못 갚아서 아주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했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준범이 엄마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가정교사를 들이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투자 사기를 크게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에 들인 가정교사는 신분을 도용해서 취직을 한 상태였고 투자 핑계를 대면서 큰 돈을 뜯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처음 투자한 돈을 3배로 불려서 가져다 주자 준범이 엄마는 눈이 돌아가서 남편 몰래 재산 담보 대출을 받아 가정교사에게 가져다 바쳤던 거죠. 하지만 결국 투자는 실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빚더미에 오르게 되자 준범이 엄마는 가족들 몰래 주말 아르바이트와 부업이라도 해서 돈을 갚아보고자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빚이 한두 푼 아니다 보니 홀로 갚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뒤늦게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매일같이 싸우다 못해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준범이 엄마는 최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학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학부모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연희 엄마, 이게 얼마만이야? 일이 바쁘다면서 맨날 회의에 안 나오더니 어떻게 오늘은 시간이 안 나보네? 그나저나 그 집 가정교사는 괜찮은 사람 맞아? 이틀 전에 보니까 그 여자 조금 수상하던데. 우리 집 가정교사가 뭐가 수상해? 준범이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멀쩡한 우리 집 가정교사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째? 연희 엄마는 내가 괜한 소리 하는 줄 알아? 얼마 전에 그 집 가정교사가 쌍둥이들을 데리러 왔었는데 학교 앞에 찾아온 어떤 남자랑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 우리 집 가정교사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혜주 엄마가 본 사람이 우리 집 가정교사가 확실해? 얼핏 듣기로는 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쌍둥이들 가끔씩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 그때마다 그 집 가정교사가 데리러 오는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모를 리가 있겠어?
준범이 엄마 일도 있고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연희 엄마도 조심해. 저는 아이들 친구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저희 집 가정교사가 돈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학교 앞에서 수상한 남자와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괜히 저희 쌍둥이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물론 학부모들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 행동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따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히 뒷조사라도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일단 가정교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1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사람인데 무작정 뒷조사를 해보는 게 예의가 아닐 뿐더러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정교사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선생님 기분이 조금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꺼내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돈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오신가요? 네? 돈 문제라니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꺼내시는지요?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돈 문제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요? 사실 제가 오늘 학부모회의에 갔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학교 앞에서 선생님과 어떤 남자분이 돈 문제로 이야기했던 것을 듣게 된 사람이 있어서요. 가정교사는 저의 이야기에 조금은 놀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냥 아는 사람이 찾아왔던 것이고 그 사람이 빚이 조금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거라며 급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저는 안절부절 못하는 가정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인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희 집안에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닌데 무작정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찜찜해도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 2주가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정교사가 퇴근한 후 첫째 아이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랑 아빠 엄청 친하다? 둘이 반말도 하고 아빠 방 들어가서 놀았어. 연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랑 아빠랑 친하다니. 그리고 선생님이 왜 아빠 방에 들어가서 놀아? 저는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황당했죠.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혹시 꿈꾼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이는 전날 남편이 오전에 들어와서 가정교사랑 서재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둘째 아이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두 아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은 남편이 밤샘 근무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남편과 가정교사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쳐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증거물도 없이 무작정 난리를 치게 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증거물부터 잡아보기로 했죠. 증거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제가 영상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집에 카메라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 촬영이 되는 소형 카메라 몇 개를 꺼내서 눈에 띄지 않게 곳곳에 숨겨두었죠.
예를 들면 옷장 위에 올려놓은 정리 박스에 구멍을 살짝 뚫어놓고 카메라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거실장 안에 넣어놓는다든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사실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이것만으로 증거물을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두 사람 뒤를 졸졸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렇게 카메라 설치를 해놓으면 하다못해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라도 증거물을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장난감 방에 들어가 놀고 있을 때 여기저기 설치해뒀던 카메라들을 하나씩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카메라에 들어있던 SD카드를 빼내어 평소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에 넣어놓았죠. 아무래도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남편이 언제 집에 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카메라를 숨겨놓은 게 아이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다음날 출근을 하기 전에 차에서 몰래 확인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아침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평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 회사 주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후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영상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하나씩 확인해보니까 가정교사는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정한 말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 서재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서재에 뭐가 있긴 한 건가 싶어서 서재에 설치해 놓았던 카메라 영상을 재생해 보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가정교사는 남편 서재에 꿀을 발라놓은 게 맞더라고요. 가정교사는 남편 서재에 몰래 들어가 방을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있었죠. 대체 뭘 찾고 있는 건가 했더니 남편이 여기저기 숨겨놓은 비상금들을 찾아서 챙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남편은 매달 저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너스 같은 것을 받으면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서 숨겨놓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을 테니까 비상금을 챙기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못 본 척 눈 감아 주었죠. 그런데 그 비상금을 가정교사가 몰래 챙겨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교사가 방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만약 남편이 허락을 한 일이었다면 굳이 가정교사가 서재방을 뒤적거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교사는 남편을 돈줄로 생각하는 듯 보였고 비상금까지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듯 보였죠.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증거물까지 확보했으니 당장이라도 가정교사에게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붙잡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가정교사가 남편을 돈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더라고요. 물론 영상에 가정교사가 남편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은 찍혀 있지만 그 영상은 증거물로 쓰기에는 한참 부족한 듯 보였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기 위해서 우선 결정적인 증거물부터 모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증거물을 모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찬찬히 고민을 해보니까 남편 차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차를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블랙박스를 가장 좋은 것으로 달아놓았거든요.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는 것으로 달아놓은 상태라서 SD카드만 확보할 수 있다면 쉽게 증거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새벽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 이틀 뒤
차 블랙박스에 꽂혀있는 SD카드를 확보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일찍 재워놓은 후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많이 피곤했던 것인지 곧장 침대에 누웠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골아떨어지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침대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남편이 거실 식탁에 툭 던져놓은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남편 차를 찾아서 블랙박스에 꽂혀있는 SD카드를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새 SD카드로 교체해 놓았죠. 그리고 난 후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올라가서 남편 차키를 원래 있던 자리에 올려놓고 SD카드는 핸드백에 넣어 놓았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지난번처럼 회사 일을 핑계대고 집에서 일찍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회사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는 다량의 증거물이 나오더군요. 남편과 가정교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증거물은 수도 없이 나온 상태였고 가정교사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도 모두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죠. 그리고 저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재영씨,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투자처 말이야.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금방 마감이 될 것 같아. 내가 관계자랑 잘 아는 사이라서 한 자리만 남겨두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더 이상은 잡아둘 수가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내로 투자금 보내줄 수 있어? 뭐? 그게 벌써 마감이 될 것 같다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서 그렇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마감이 되냐? 그리고 나도 용돈을 받고 있는 상황에 오늘 내로 그 큰 돈을 어떻게 준비해? 다음 주나 되어야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내가 인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잖아. 일단 재홍씨,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이라도 먼저 투자하는 건 어때? 나머지는 내가 관계자한테 얘기해서 다음 주로 미뤄볼게. 가정교사는 투자를 핑계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편은 약간 고민하는 듯 하다가 지난번에도 수익금을 얻었으니 믿고 투자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 안으로 수익금을 먼저 송금해주겠다는 대답을 했죠.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준범이 엄마가 겪었다는 투자 사기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정교사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준범이 엄마가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와 시기가 겹쳐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굉장히 비슷한 듯 보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혹시 준범이 엄마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저희 집 가정부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가정교사가 준범이 엄마 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로 했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만으로도 충분히 가정교사와 남편에게 한 방 먹여주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만약 저희 집 가정교사가 준범이 엄마에게 투자 사기를 쳤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번 일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학부모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준범이 엄마 전화번호를 알아보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준범이 엄마에게 연락을 하여 그 주 주말로 약속을 잡고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범이 엄마를 만나자마자 현재 저희 집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면서 가정교사의 모습에 찍혀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그때 준범이 엄마 집에서 일을 하던 가정교사가 이 사람이 맞냐며 확인을 부탁했어요. 어? 이 사람
저희 집에서 일했던 가정교사와 친한 언니 동생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며칠 전부터 가정교사가 하도 부탁을 하길래 며칠 동안 실습 겸 저희 집에 출근해 일 배워갔어요. 그때 보니까 둘이 워낙 친한 사이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준범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상황상 준범이 엄마 집에서 일을 했던 가정교사에게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배워서 저희 집에 취직을 한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준범이 엄마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여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 저는 쉬는 날이라 저희 집에 출근을 하지 않은 가정교사에게 연락을 하여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핑계로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집에 손님이 올 예정이니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놓았죠. 또 아이들에게는 상황상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주변에 살고 있는 친한 동네 친구에게 맡겨두었어요. 그런 다음 저는 대충 집에 있는 반찬 몇 개를 꺼내놓고 밖에서 미리 사온 메인 메뉴 하나를 세팅해 놓으며 손님 맞이를 하는 척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고 어느덧 가정교사가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지만 일단 밝게 웃으며 가정교사를 맞이했고 식탁으로 안내를 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남편과 가정교사가 약속이나 한 듯 아무렇지 않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서로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을 하며 그들이 자리에 앉도록 유도를 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될 즈음 저는 두 사람 앞에서 대놓고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서 블랙박스 녹음본을 재생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급격하게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본인 차 블랙박스는 언제 뒤진 거냐며 성질을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준범이 엄마와 대화를 한 내용이 담긴 녹음본을 재생했어요. 그러면서 가정교사가 투자 사기를 치고 있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대놓고 밝혔죠. 그러자 남편은 가정교사를 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녹음본 내용이 정말이냐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정교사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하게 집에서 도망을 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가정교사의 뒷멱살을 붙잡고 물컵에 담겨있던 얼음물을 부으며 난리를 쳤어요. 아직 터트릴 폭탄이 한 개 더 남았는데 네가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영상에 버젓이 네 얼굴이 찍혀있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면 뭐 어쩔 건데? 뭐 해외로 튀시게? 저는 아등바등대며 어떻게든 도망을 가보려고 하는 가정교사의 앞에 남편 서재방에서 비상금을 찾아 챙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내밀었죠. 그러자 남편은 그 영상을 보고 경악을 하며 가정교사에게 비상금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가져간 거냐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이 까발려진 가정교사는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큰 빚이 있다 보니 급한 마음에 이런 짓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홍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라. 가정교사는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야 하나하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가정교사는 씀씀이가 해픈 탓에 큰 빚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빚을 갚기 위해 제3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다 더 큰 빚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소개를 받아 준범이 엄마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기꾼 가정교사를 알게 되었다고 했죠. 준범이 엄마 집에서 일을 하던 가정교사는 자신의 사정을 알고 난 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성공을 하면 일부 수수료를 떼어주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가정교사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고 준범이 엄마 가정교사를 통해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배워 빚을 갚을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준범이 엄마 가정교사처럼 일을 벌이는 도중에 들키게 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은 있었지만 본인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아이들 학교 앞으로 찾아왔던 수상한 사람은 자신에게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찾아와 본인을 괴롭히니까 하루라도 빨리 돈을 뜯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정교사는 기회를 노려 남편 꼬셔서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 우연히 비상금을 숨기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서재방에 숨겨둔 돈을 몰래 챙겼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나머지 투자금을 모두 받아낸 후에 본인 앞으로 있는 빚을 갚은 다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살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가정교사를 구할 시점에 확인했던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조작이 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구해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아놓는 방식으로 유명한 가정교사인 것처럼 꾸며냈다고 했죠. 당연히 다른 곳에서 제의를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렇게 가정교사는 저희 부부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자 가정교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댔고 남편은 당장 본인 돈 토해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할 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했죠. 그야말로 저희 집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날 가정교사는 경찰서에 잡혀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남편은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은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제 앞에 찾아와 본인도 피해자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며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더 꼴보기가 싫었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그리고 가정교사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가정교사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예정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저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받아올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 양육비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교사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현재 저는 두 사람에게 받은 돈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고 믿을 수 있는 곳을 통해 가정교사를 새로 구해서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안 곳곳에 홈캠을 달아놓고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답니다. 사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아이들이나 저나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폭풍의 시간을 겪어보니 오히려 한결 마음도 가벼워지고 생각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만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애청자님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새 인생 출발하는 저희 세 가족을 위해 응원의 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새로운 사연 편지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방 스튜디오였습니다.